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낮은 코를 높이는 수술, 융비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반대로 이제는 코가 너무 커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코가 커서 물론 뭐 코가 너무 높거나 매부리가 심하거나 뭐 코가 전체적으로 엄청 큰 사람, 서양 사람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0.001%는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코가 낮고 그렇죠. 퍼져 있죠. 넓고, 네, 넓고 네. 퍼져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콧대는 없고 여기 콧망울만 콧망울이 네. 이제 크게 보이는 경우가 이제 융비수에 해당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콧망울이 너무 커서 또 고민인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또 좀 네.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죠. 네. 콧망울이 큰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요 옛날부터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복코. 복코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콧망울이 큰 거를 어떻게 보면 미형적으로 조금 미련스럽고 이렇게 보이는데, 야, 너 복코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귀중합니까? 이거 함부로 수술하면은 복 달아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현대 사회가 돼가지고 이 자기 얼굴에 맞는 형태 또 약간 좋아하는 게 이제 서구화하다 보니까 이 복코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는 이제 여기 있는 조직들이 이 모양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조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특히 그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쪽에 있는 그 비익연골이라고 하는 그 날개 연골 네. 그리고 피부에 들어있는 연부 조직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 조직이 너무 많고 크면 결국은 복코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복코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 코 밑에 부분만 왕창 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되죠. 그리고 또 콧대를 높였다 해도 너무 이게 크면은 티가 잘 안 나죠. 좀 예쁘게 그렇죠.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세련된 뭐 네네. 세련된 모습이 좀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죠. 네. 물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콧 날개와 뭐 그렇죠. 비익하고의 관계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단순하게 오늘 복코에 대해서 네, 큰 복코.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코끝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복코. 그렇죠. 네. 복코에도 여러 가지 박스형의 네. 이렇게 틀이 잡힌 네. 꽉 각이 잡히는 게 네, 있죠. 두리뭉실하게 또 큰 코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콧구멍은 아주 작으면서 그렇죠. 여기 조직만 많은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네. 답답하죠. 네, 네, 심한 답답하죠. 경우에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시지만 어쨌든 큰 코를 줄인 큰 코 중에서 이 콧망울이 엄청 큰 거죠. 콧 날개보다도 콧망울이 큰 건 말씀하셨다시피 네. 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하고 피부 쪽 또 코 속에 피부 점막 또 그 중간에 있는 그렇죠. 연골이 있죠. 연골과 연부 조직. 그런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골은 한 10% 20%뿐이 안 되고 작고. 80%는 아마 지금 말한 피부 쪽이나 연조직이나 연부 조직. 또 점막 쪽이나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연골을 조작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는 있는데 피부를 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있습니까? 그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겉에 피부 또 속에 이 피부가 점막이 있고요. 사이에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피부도 너무 얇아서는 안 되고요. 밑에 받쳐오고 있는 코 속에 있는 이 피부와 점막도 너무 얇으면은 괴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 피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직을 잘 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조직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연골을 조작해서 모양을 낸다. 네. 연골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걸 그렇죠. 자르기도 하고 그죠? 네, 연골이 또 이렇게 벌어질 좁히기도 경우는 하고. 이게 넓거든요. 그럴 그렇죠. 때 수술적으로 연골을 이렇게 음, 모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좁아지죠. 네. 네. 그 연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좀 수술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서양 사람들은 수술이 편합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게 네. 연골 조작을 해도 티도 안 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티도 안 나는. 연골이 작고 음, 또 별 모양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되게. 둘째, 네. 지금 말씀하신 점막 쪽에 사이드는 뭐 어차피 우리가 제거하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그 위에 바로 연골이 붙어 있고요. 연골 바로 위에 이제 연조직이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있는데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피부를 점여가서 얇게는 못하고요. 그렇죠. 피부 밑에 연골 위에 있는 연조직, 네. 필요 없는 연조직, 네. 그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제 경우도 보면 재수술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뭉툭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만져서 연부 조직이 많이 만져지니까 재수술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도 들어가서 이제 연골을 안정하게 들고 피부도 안정하게 해놓고 그 속에 이제 조직을 제거하다 보면은 확실히 또 제거한 만큼 굉장히 이렇게 잘 줄어들어서 모양이 잘 잡힙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 조직이 그대로 6개월, 1년 동안 잘 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연골 그 상처 조직이 많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거. 흉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흉살. 그래가지고 제 경험으로는 수술했는데 수술 전하고 원인 비슷하다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좋아질 아니, 건 좋아질 물론이죠. 건데 어느 정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90% 이상은 다 좋아지죠. 네, 좋아지죠. 근데 이제 재수술 개중에 하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흉터 생긴, 우리 예방주사 맞고 흉터 생기듯이 그렇죠. 네.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러면 다시 또 뭐 좋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그 복고 수술할 때 선생님은 뭐 코 속만 째고 하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저 개방형으로 하시라고 그럽니까? 저희 그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만졌을 때 연골 조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코 속으로만 하려고 하고요. 이 연골 조직이 없고 이렇게 막 이 연부 조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개방형을 해서 다른 점은 비주를 하나 세우는 거죠. 비주를 하나 세워서 높이게 되면 그 약한 옆에 있는 그 비익 연골, 날개 연골을 모아서 좀 더 이걸 강하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부 조직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귀연골로 인해 이식을 해서 약간 날렵한 모양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수술의 기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저는 복고도 이제 속으로만 하려고 네, 하는데 네.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심한 분이라면 그렇죠. 특히 연골이 잘 발달 안 된 분, 그분들은 되게 이게 시작이 여기가 이렇게 그 비주가 있지 않습니까? 비주가 굉장히 짧고 또 옆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연골들이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이제 개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도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다. 네. 또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떤 것을 꺼내가지고 수술 진행하느냐, 그는 의사마다 조금씩 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 같은 것도 네.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통통한 우리 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 L자 삽입물을 넣는 경우입니다. 이 L자 삽입물은 코끝에 그 삽입물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뾰족하게 하는 그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한다든지 거기 위에 다시 연골 이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퍼졌던 코가 좀 이렇게 좀 날씬한 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L자의 그 삽입물이 너무 힘이 세서 그 L자가 여기 접한 코 끝 부분에 약간 이렇게 티가 날 수가 있고요. 이 티가 점점 가면은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비쳐 보인다든지 이렇게 음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나 그걸 높였기 때문에 피부 혈액순환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한 이유는 결국은 이겁니다. 이런 복코가 있을 때 이걸 좋아지게 하려고 L자나 자꾸 여기를 코끝을 삽입을 넣게 되면은 조직이 좀 위험하게 되고 이걸 조금 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복코가 좀 남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기준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안전을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듯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은 역시 수술하면 염증, 그렇죠. 뭐 출혈, 붓인데 이러면 일반적으로 다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술 마시지 말아라, 금주하라, 뭐 등등 뭐 일반적인 하는데 뭐
심하지만 않은 건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저는 하겠고요. 너무 이제 엄격하게 그런 건 아니고 지나치지만 않을 정도. 그렇죠. 또 그 흉터 생기면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코 속에 다시 흉터가 생겨서 좀 퉁퉁하게 되는 경우에는 흉터를 죽이는, 그렇죠. 가라앉히는 뭐 스테로이드라고 그러죠. 하는 걸 좀 써서 주사를 놓죠. 그거는 한 3주 간격으로 주사를 넣어서 코를 조금 더 오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어쨌든 또 더하면은 선생님 그 집게도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죠. 낮에는 하지 말고 네. 밤에 이렇게 모아서 물리치료를 한다는 네. 개념이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 같을 때는 여기다 우리가 이제 그 스플리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조직이 붙지 않게, 또 혹은 코를 약간 막아서 여기 이제 속에 피가 고이는 거나 맞아요. 하게 되면은 그쪽이 푹푹해지거든요. 그럼 가라앉는데 오랜 시간도 걸리고 또 상처 조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잘 눌러서 붓기를 방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이 지지대 같은 거 이제 부목, 네, 부목을 대는 거죠. 아니 기부스다 네, 그러죠. 기부스. 깁스를 해서 딱 이렇게 눌러놓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붙지 않도록 뭐 이런 조금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복코 수술이죠.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코가 일반적으로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얇게, 좀 더 뭐라 그러나요? 좀 세련되게 코끝이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끝이 어딘지 잘 포인트가 잘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코끝에 옛날에 콧대만 세우는 것이 주였는데 네. 지금은 뭐 그때도 말씀드린 3차원적 높이, 네. 폭,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코에 세련된 것은 코끝 모양입니다. 그렇죠. 코끝에 오늘은 복코, 콧마울이 큰 네. 거 이야기했지만 그 옆에 콧날개하고 날개도 있고요. 비주 네. 요것들이 잘 밸런스를 이룰 때 그렇죠. 세련돼 보인다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끝에 대한 거, 특히 코에 대한 거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